네, 이 시간에 라이브입니다. 제이디드님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전에 시간들을 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하느라고. 자, 오늘 저희가 거국적으로 해야 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순서 일단 보고 계세요. 제가 커피만 갖고 올게요. 자, 순서 보고 계세요. 자, 요렇게 오늘 진행이 될 겁니다. 커피만 갖고 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1시 5분 넘은 것 같아서 뭐 8분이 들어오시든 11분이 들어오시든 어차피 이거는 녹화를 했다가 편집을 해서 재가공을 할 거니까 아마 녹화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별 부담 없게끔 시간 조정도 미리 좀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순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 간동은에서 즙동훈으로 윤석열의 후계자냐? 과연 한동훈이 윤석열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제 이 주제고, 법TV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법TV 아시는지 모르겠다. 법TV가 뭐냐면 법TV가 저기 법무부의 공식 유튜브 계정이에요. 이 법TV의 영상이 어제 하나 올라오는데 굉장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요 기사 이거 모음 보이시죠? 와, 이거 어마어마한 게 이 기사가 모아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가 전부 다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보도가 쏟아진 내용들입니다. 판탕님, 거센 바람은 억센 풀을 알고 판탕은 어진 신하를 안다. 이거는 판탕님께서 쓰신 명언인가요? 이은하님 반갑습니다. 아니 뭐 오전부터 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셔? 저 원래 실시간 채팅 보면 마녀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채팅 보면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찍어 놓고 나중에 또 녹화로 다시 쓰기 때문에 그냥 사실 동접과 관계없이 제 컨텐츠 찍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관정료에 나오는 구절 판탕님 감사드립니다. 거센 바람은 억센 풀을 알고 판탕은 어진 신하를 안다. 제이디드님 그럼 나갈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 지금 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안이시구나. 제이디드님 그냥 남아 계세요. 어딜 아니면 그냥 식사하시면서 보세요. SKL님 반갑습니다. 방송 큰 기대 없이 오늘 같이 기사 보는 날입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사실 조간신문을 잘 안 보시잖아요. 안 보시고 뉴스도 지쳐서 안 봐. 저도 사실 잘 안 보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이나 의혹 관련해서는 주말에도 내가 쉬지 않겠다. 이제 이 의지로 내가 출발해 봅니다. 네. 판탕은 당나라 시절 공무원 윤리 지침서다. 뭐 이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 식사하신 분들은 차 한잔 하시면서, 식사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서 함께 이슈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들과 기가 막힌 영상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바로 요 내용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 홍정기 일명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요 내용인데 뭐 법무부의 영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님께서 사과해 주시고 그 법무 유튜브를 보면서
몇 개월간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떠났을 때 그 진실을 유족들이 찾아서 진실 조각 맞추기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 저는 사실은 제 아들의 진실은 2018년도 SBS 끝까지 판다 기자님들이 파주시는 거예요. 저도 자, 요 내용이 이제 그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님을 만나신 거고, 저희가 이 사안을 잘 몰라가지고 조금 찾아봤더니 입대 7개월여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에 대한 그 면담, 유족을 면담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난 다 좋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장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유족들 만나고 뭐 실제 뭐 군 생활 중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위로를 하고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이게 아마 법안 관련된 내용일 건데, 여기 나오네. 국가배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신설이라든지 이런 국가배상법 개정과 관련된 자신이 선도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왜 할까요? 법무부 장관이라서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게 뭐랄까 우리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종의 첫째 사전선거 운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논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제 비대위원장설이 나오고 있고 총선을 나갈 거고 정치인이 될 건데 그 사전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그런 비루한 정치 짓거리라면 그거에 속아 넘어가실 국민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 다만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난 이런 영상 자체가 법무부의 공식 계정 이 TV에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 별로거든요. 별론데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 예.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걸 봤어요. 저는 그날 그거를 본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서울대학교 유승호 박사님께서 얘는 살릴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 자, 요 대목입니다. 어제는 저 그래서 정기가 얘가 참 올바른 애였었거든요. 제가 그 글을 봤어요. 얘가 굉장히 올고든 애예요. 누구한테 저기 하든 그 군부대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그 훈련소에서도 할 때 어떤 애가 도와줘서 그 여자친구가 얘한테 보낸 편지도 이런 정리하다 봤어요. 보니까 그런 것도 봤어요.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울어? 왜 안 울어? 그래서 얘가 나보고 이런 일 엄마 더 이상 생기는 일을 종지부를 찍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 그런 거로 또 악령 넘어 보이는 울어, 이제 울어. 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자, 요 대목에서 휴지 갖고 왔습니다. 요 대목에서 자, 휴지 갖고 와야지. 이제 울어. 한동훈이 이제 우는 거야.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예. 와, 나 이거 진짜 정말 우리 장관님 진짜 이제 연기력이 대단하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제 사진 찍고 전국에 돌아다니시면서 팬들도 두텁게 이제 모으셨고 전 국민적인 반응, 스타 장관, 좋아,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인간적으로? 아니 내 말이 틀려요? 근데 물론 나는 우리 한 장관님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야 굉장히 한 장관이 인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내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홍정기 일병의 경우에는 입대 7개월여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국가가 제대로 배상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와 의도에서 저는 두 분이 만나신 거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님을 한 장관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느 누구보다 국회의원 100명보다 한동훈 장관이 낫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박수 쳐줄 수 있어. 그러면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나 한번 입장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실과 해병대 간에 나눴던 뭐 전화 이후에 갑자기
민간 수사로 돌아가려고 했던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뭐 중단, 뭐 예를 들면 중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수사 외압이 들어오고 이런 의혹들이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난 왜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대목은 꼭 짚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왜 그 한동훈 장관님의 이런 부분들이 왜 좀 답답하냐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도 기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 제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과하게 얘기한 적도 없고, 왜냐면 아주 정권 이 초반에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왜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우리 솔직해집시다. 팩트만 놓고 얘기합시다. 한동훈 장관 만만하게 봤다가 질의 준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개망신당한 의원들 있죠. 난 솔직히 그거 부끄러웠거든요. 부끄러웠어.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 빌미를 제공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책임이 있어. 난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내 말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 좋아했던 사람들이 특검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절대 권력일지 모르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를 받은 논란이 실제 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의 자격이 없지.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이 쌓아왔던 이미지는 그 하나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거품인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 대권 주자고 나발이고 뭐 이런 정치질 이런 다시 보여줘?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사람의 여의도의 문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라 그랬습니까 최근에? 여의도의 문법으로 얘기하지 않고 5천만의 문법으로 얘기를 한다면서요. 나는 그 말도 그래 멋있게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종 보도에 대한 입장을 처음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 첫 반응을 보고 저는 실망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무슨 대권 주자고 나발이고 평가하는 언론, 주목하는 대중 똑같이 물어봐야 돼. 똑같이 물어보고 질문해봐야 돼. 왜 몰라? 왜 몰라? 그리고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른다고요? 미안하지만 진짜 지읒 리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도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분기탱천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한동훈 장관을 1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욕을 한 바가지 얻어 처먹어도 시원찮지가 않아. 아무튼 한동훈 장관님 그냥 이 정치 바닥을 떠나셔. 제발 떠나셔. 필요 없어. 한동훈 장관 집에 가세요 그냥. 정치하지 마시고 1월 이후에 그만두고 정치하려고 하지마. 꼴보기 싫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은 장관의 자격이 이제 없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이 의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나 애티튜드만 봐도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 자질은요 누차 얘기했지만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 지금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없고 인사검증 기능 자체가 실제 마비가 되어 있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후보들마다 문제 많잖아요? 1차, 2차, 3차 검증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러면 대통령실도 책임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서 대통령실에 추천하면 그거를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가보면 이번에 합참의장 후보, 뭐 이번에 또 이제 누구야 방통위원장 후보, 이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실무에 있어서도 내가 보기엔 한동훈 장관 빵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이 사람이 대권 주자고 나발이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드라이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비판하니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돼서 기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도 않죠.
왜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질문 받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거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한동훈 장관이? 인간적으로? 제가 또 토요일 오전부터 너무 흥분했죠? 차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이 영상 나오기 전에 마지막 공식 행보가 뭐였습니까? 국민의힘 정책의총이었어요. 국민의힘 정책의총 끝나고 나와서 이민청에 대해서 정치부 기자들이 물어볼 줄 알았겠죠? 근데 정치부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당황하면서 평소에 그렇게 뭐만 얘기하면은 막 프리토킹이잖아요. 절대 쉬지 않고 막 대답을 하죠. 신나게 대답을 해. 막 지지 않아.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민주당과 야권의 반국가 세력들의 어떤 질문에도 우리 위대하신 한동훈 장관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동훈 장관님은 절대 지지 않아. 말빨이 아주 그냥 조선 제일 혓바닥이야. 조선 제일 검이야. 이길 사람이 없어. 근데 이번엔 왜 이렇게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까? 자긴 기대를 했겠지. 왜? 정책의총 가서 이민청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기자들이 이민청 얘기를 안 물어봐. 뭘 물어보겠어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야? 이제 김건희 특검이고 이제는 또 뭐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이거든. 그러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응당 그때 당시에 인지수사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고발건에 대해서 이따 기사 보겠습니다만 고발건에 대해서 검찰이 형사 일부에 배당했어요. 그거는 통상적인 절차고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고발이 안 들어가도 영상에 증거가 나와 있으면 살아있는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우리 위대하신 검찰 나리들, 검사 나리들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검사 나리들 이번 정권에서 영전하신 분들 다 문재인 정부 때 살권수에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못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칼날을 비겁하게 못 들이대겠습니까? 이게 당신들이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야. 그럼 당신들도 내로남불이야. 그러면 당신들은 정치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지. 한동훈 당신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해라, 총선에 나가라, 비겁하게 정치판에 발을 들여요? 나는 다른 거 언급 안 할 거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주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내용을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보도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에? 그렇지 않습니까? 됐어, 그만해. 어쩔 수가 없네요. 카메라를 이거 무슨, 야 진짜 부담스럽다 이거, 이 카메라는. 자,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요런 대목에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열심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고, 그렇죠?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내용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겠지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냥 움직임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는데 제가 너무 가짜나서 갖고 왔어요. 가짜나서. 두 가지 분노 포인트가 있는 거죠. 정작 답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은근슬쩍 피해가면서 다른 이슈를 꺼내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지. 사실 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에 네덜란드 가가지고 나는 그 동물보호재단 방문하는 거 좋거든요.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개고기 식용금지법을 어서 통과해달라, 대통령도 뜻이 같다,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 본인이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거나 얘기하시라고. 대통령도 당신의 부인이 가방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거나 얘기를 하시라고. 그 영상에 대해서 지금 3주가 뭐야?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입장을 안 밝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여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궁금한 거는 대답도 해주지도 않아. 근데 그냥 본인들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나서 그냥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전부터 개빡쳤네요.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치를 한동훈 장관님 하고 싶어요? 하고 싶나? 해야 돼? 아닌가?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셔야 됩니까? 난 진짜 좀 그래. 뭐 박규환님, 이현희님, SK리님, 제이디드님, 투율님, 희겐님, 뭐 많은 분들 댓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카메라가 전방 카메라가 살짝 마탱이가 가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있죠. 그걸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매우 제 얼굴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오늘의 목적은 뭐다? 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네, 두 가지 주문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도 잘 만나시고요. 그 국가배상법 개정에 힘써 주시고요. 억울하게 군복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실 거라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실제 외압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하신다면 내가 동의할게요. 근데 두 가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첫 번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두 번째, 이렇게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어디까지 지금 알고 있는지. 가장 최근 인터뷰가 잘 모른다 아니었어요? 주류 언론이 보도 안 한다 아니었어요? 자, 어제 보도 보면은요. 자, 신나게 이제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신나게 보도를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김건희 여사 명품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제가 제목만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봐봐. 이게 다 24시간 동안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 황제의 아킬레스건은 아내였다라면서 이제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참전하셨어. 그대로 쳐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크기를 제가 좀 줄일게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봅시다. 김건희 명품치고 시간순 최신순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그냥 조국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의 먹잇감, 그리고 총선에 조국 신당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주목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입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노골적인 국정 개입이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나한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다른 기사도 볼게요. 조국 얘기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자, 동아일보 칼럼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황제의 아킬레스건은 아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등 돌린 사람이 김순덕이에요. 조중동 중에 동아가 제일 빨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황제의 아킬레스건이 아내였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뭐 이제 본인에 있었던 뭐 여러 영화들에 대한 내용을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대목부터입니다. 작년 1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작년 1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기 전 당시 대통령 후보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7개 내용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안타깝게도 내용이 유출됐다. 그러니까 녹취록이죠.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가 제보해서 장인수 기자가 받았던 그 보도입니다. 자,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반응이 실은 자기도 집에서 맨날 듣는 소리면서 그게 뭐가 될 수냐 라고 했다. 근데 김순덕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달랐다는 거야. 마누라가 챙겨줘야만 한다는 투정은 사실은 뭐 사인들, 민간인의 경우엔 그럴 수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얘기는 같은 급이 아니다. 국정까지 대통령 부인이 챙겨줘야만 뭐라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나라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렬이 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해석하는 영화 속 나폴레옹도 역시 그런 모습이라면서 이 황제의 아킬레스건은 마누라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짚고 있어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김순덕이 여러 가지 짚어왔어. 자, 김순덕의 캐비닛이 열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올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나이 들어서 늦게 50살이 다 돼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난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대통령님 이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이게 취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었고 가장 행복한 일로 대통령 당선도 아니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아니고 취임 1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결혼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개인사 발언이 대통령 이미지를 부드럽게 해준 측면이 있지만 또 김순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의 이 집권 아킬레스건은 김건희다 라고 공표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면서 찝어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행복을 준 사람이 대통령 부인인데 감히 여론이 안 좋은데 김 여사와 처가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김 여사 일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따로 둬야 된다.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 가로 열고 원래 이렇게 지저대라고 비서실장이 있는 거라고 도널드 럼스펠드는 강조했다고는 하는데 현재 지금 그렇진 않죠. 제일 많이 지저대고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실제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조중동을 제외해서 누가 지저대고 있습니까? 지저대는 사람은 없지. 지저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조중동이 제일 열심히 지저대고 솔직히 이제 지저낸다는 표현을 김순덕 대기자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조중동이 열심히 지저대고 김순덕 대기자님이 열심히 지져주신 결과 지금의 이제 전국까지 오게 된 거죠. 어찌됐든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활동이 별도 게시되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와는 달리 우리 대통령실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사진이 함께 올라가 있다. 그래서 VIP1, VIP2 소리가 나오는 거다. 심지어 VIP 제로라는 말도 들린다. 누가 VIP 제로겠어요? 뻔하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황제의 아내는 노련한 정치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과 함께 비교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또 이 영상 내용 또 나오네요. 노련한 독자들은 내가 왜 먼 길을 돌아왔는지 알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건 아까 제가 한 얘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 했다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고 바짝 수사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두고 볼 일이다. 이거는 김순덕 대기자와 의견을 매우 같이 하는데요. 저는 검찰이 형사 일부에 이 수사를 배당했다는 거는 검찰의 얘기대로 통상적인 절차일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기소, 장인수 기소, 최재형 기소, 이명수 기소, 어떻게 보면 또 박영식도 기소, 뭐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거 아니고서야 뭐 검찰이 하는 일이 있겠어 이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나오지만 서면 조사만 했는데 뭐 방법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검찰총장의 아내를, 서울중앙지검의 아내를, 중앙지검장의 아내를, 출신의 아내를 불러다 놓고 조사할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수사한다? 저는 1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년 9월 그 명품백을 받은 자리에서 몰래 찍었고 올해 11월 말 공개한 그 영상에서 아무튼 최재형 목사에게 김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 다 써주고 있죠. 김순덕 씨가. 김 여사는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하하하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도 아니고 남편이도 아니고 내가 정권 잡으면이다. 그런 의식이 살아있으니 그리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니 이 영상에서도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라며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고 작년 9월 대통령처럼 말한 것 아닌가 싶다. 결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김 여사의 사과를 전 국민이 기억한다. 아내로서 역할만 충실하겠다. 내조하겠다. I believe BGM 깔려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은 이미 지나갔고요. 저기 나오네요. 이 한 문장 얘기하려고 모든 사설, 모든 글, 모든 기고, 글과 말 이 한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아무튼 김순덕 대기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죠. 나폴레옹의 아킬레스건이 조세핀이듯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김 여사다. 아, 나 진짜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 틀린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죠. 자, 요 내용이 보이고요. 또 조국 얘기와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냥 배당만 한 거고요. 자, 박세열 칼럼 또 등장했습니다. 제 토요일에 자주 보고 있어요. 프레시안의 박세열 칼럼에서는 이른바 이제 윤 대통령이 퍼펙트 스톰 앞에 서 있다라고 짚고 있죠. 사실상의 외통수였고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저는 어제 그 팟빵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변희재 대표하고 최대집 의사협회 전 회장이 같이 출연하고 있는 변희재의 세상복인가 그 채널에 보스들의 합창이라는 코너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변희재 대표도 잠깐 얘기를 하긴 뭐 했지만 이제 기업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 돌아섰냐?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기업 총수들이 이제 이제 뭐랄까 돌림방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너무 피곤해서 이거 너무 심해서 이제는 제보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소맥을 말았다는 28일 엑스포 발표 4일 전이니까 24일에 프랑스 모처에서 이재용, 최태원, 이제 여타 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불러다가 소맥을 말았다는 거예요. 뭐 어디는 또 와인이고 어디는 소맥인데 어쨌든 술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 총수들의 한 3시간을 빼앗은 거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엑스포의 그 각국의 표심이 29표가 아니라 35표가 될 수도 있었고 그 표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소맥 말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겨레 단독 보도를 이따가도 만나보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국내 해외 포함해서 총 해외는 7번인가 8번을 윤석열이랑 같이 해외를 갔다 오고요. 국내 행사 동원되는 건 4번을 동원돼요. 그러니까 무려 11번의 이 대통령 행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을 무슨 곶감 항아리에 있는 곶감을 빼먹듯이 필요할 때 갖다 써먹고 들러리로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저는 정경유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뭐랄까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활용하게 되면 기업 총수들로서는 어떠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기업 총수들한테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들이 사법 리스크에서는 이 정권 기간 동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일종의 보험을 하나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이게 딜레마인 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부르는 행사에 가지 않으면 내가 그 보험에서 탈퇴한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재용이든 최태원이든 엄청 불려다니잖아요. 그거 왜겠어요?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대목은 어제 변희재 대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주류 언론에 있는 대부분의 논설위원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정경유착 프레임에 또 갇힐 수 있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농단 때 서로 어떠한 사법적 리스크가 걸려서 빵에 갔다 왔는지는 제가 이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만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의제와 안건이 있지 않는 한 의제를 조율해서 만나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돼요. 오해를 낳게 된다고. 근데 그 오해를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요구해서 프랑스에서 소맥만 것까지 일간지에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흘렸겠냐고. 대통령실이 미쳤다고 흘렸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개 뻔하죠. 이거는 뭐 기업에서 흘린 겁니다. 기업에서. 이제 우리 기업 총수,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좀 가만 내버려 달라고. 점점 이제 윤석열은 뭐야? 레임덕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여기에만 문제냐? 첫 번째 김건희 여사 있죠. 아까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당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나올 겁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김기현과 장제원이 물러나서 윤 대통령의 세상인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 비대위가 벌써 3번째 들어서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사당화, 즉 집권 여당을 대통령이 이렇게 사당화했고 박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해가지고 징역 살다 오신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그에 비해서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민의힘 사당화라는 게 그때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실증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심증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누구 거예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 거야. 내가 보기엔 윤석열 겁니다. 근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증거가 나왔다 칩시다. 공천에 개입했다. 뭐 물러나라고 했다. 당무에 개입했다. 이게 어떠한
소스를 통해서든 증언을 통해서든 증인을 통해서든 증거를 통해서든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막 다수가 빵빵 터져. 그럼 대통령은 뭐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어요. 그걸 본인이 모를까?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지 난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박세열 칼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내용들을 쓰고 있으니까 복합 위기의 동시 진행 퍼펙트 스톰이다. 이제 요 내용 퍼펙트 스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얘기한 기업으로부터의 위기, 와이프로부터의 위기, 사법 리스크로부터의 위기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못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김건희 특검법, 뭐 정치 일정, 인사 문제, 보수의 가치,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명언 하나 남겼다.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이 격언을 엉뚱한 방식으로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지금 상황에선 사실 와이프가 아유 정말 어쩜 좋아. 나 진짜 이분 아우 아니 나 근데 대통령님 보면 나도 몸이 나중에 이렇게 될까봐 친근해. 주먹도 참 앙증맞게 주셨어. 어퍼컷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까지 캐릭터 있는 대통령도 오랜만이에요. 그지 않아요? 소맥 좋아해, 잘 먹어, 요리 잘해, 바지는 또 이렇게 엉거주춤이야. 이런 분도 참 내가 오랜만이야. 근데 어쨌든 나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모 방송에서 어떤 평론가들도 이제는 뭐 이실직고 합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실제 법치주의자도 아니다.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다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규정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민주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알아서 헌법질서 위반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프레시안 요거 나와 있고요. 또 조선일보도 아무튼 주말이라면서 퍼스트 레이디에게 무대가 아닌 장소는 없다. 국정 변수되는 배우자들이라면서 요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퍼스트 레이디에게 무대가 아닌 장소는 없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가뜩이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왜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습니까? 이제 또 조선일보는 요 사진 또 실은 거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에서 걸었던 요 대목, 요 사진 이제 유명한 사진이죠. 사실은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 야 김정숙은 네 이거 한마디만 합시다. 내가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비판하면 그럼 김정숙 때는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숙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그때 일단 연합뉴스 TV 다니고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꼬미무님은 비교 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양비론 펼치자면 이런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죠. 이렇게 대통령보다 먼저 걷고 예? 영부인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보여지는 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나도 생각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 야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김정숙 여사가 완벽했다. 100% 완벽했다. 라고 난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한 적도 없어. 근데 맨날 뭐 얘기를 하면 김정숙은 이러는데요.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야권이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당시에 야권이 그 당시에 언론이 김정숙 여사의 증거를 갖고 온 적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위법적이고 불법적이어가지고 법에 위반이 될 만한 증거를 갖고 온 적이 있냐고. 김정숙 여사가 기소된 적 있어요? 김정숙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수사받은 적 있어요? 김정숙 여사가 통정 매매한 적 있어요? 명품백 수수 의혹 받은 적 있냐고. 동등하게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 전용기 타고 어디 타지마할? 뭐 어디 갔다 왔다면서요. 그리고 뭐 대통령과 비교해가지고 먼저 걷고 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쏘다녔다 이거 아니야. 김정숙 여사가. 그래, 잘못했음. 김정숙 잘못했다. 아, 인정하겠다고. 100% 완벽하지 않다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야? 지금이 내가 얘기합시다. 지금이 문재인 정부냐고. 지금이 윤석열 정부니까 김건희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 지금 왜 이렇게 얘기 안 하냐고. 그런 식의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2년 내내. 문재인 혼밥, 문재인 뭐 굴종 외교, 김정숙 여사 뭐라고? 쇼핑 외교? 아, 하라고. 비판하라고. 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자신 있으면 그러면 수사할 만한 거 증거를 갖고 오시든가. 그래서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마냥 특종 보도를 하시든가.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아, 진짜 답답하다니까. 죄송합니다. 또 흥분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 언론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한 번쯤 보여줘야 조선일보가 굉장히 균형 있는 언론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 조중동. 에? 다 보여줄 필요 있어. 김정숙 잘한 거 아니야. 보여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본질이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것만 얘기하라고. 명품 어디 뭐? 반환 창고에 있다면서요. 그거야 말이야 방구야 말이야 막걸리야 이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와서 이제 뭐 김정숙 물타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적당히들 합시다 진짜. 나는 내려 이 면상 아니 뭐 다 좋은데요. 아무튼 이 기사는 한번 보세요. 근데 나는 조선일보가 요즘에 볼만해요. 예,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요.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비판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뭐 이런 대목들도 무관의 최측근이어서 권력의 백지수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논란의 빌미를 없앤다면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이란 호칭도 못 쓰게 하고, 심지어 지금 뭐 대통령 최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그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여 넘게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대중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약을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할 때마다 칭송해주고 쌍수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라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등장해서 정권이 넘어갈 것 같거나 총선에 질 것 같거나 뭐 실제로 대통령이 언젠가는 조중동이 생각하는 이 무도한 더불어민주당 야권에 의해서 실제 탄핵안이 발의되거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내부로 또 이제 내부에서 그 갈등이 외부로 표출돼서 삐져나올 뭐 분당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봤었던 이 탄핵 정국과 유사한 국면으로 흘러갈까봐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경고음을 내는 그 조중동의 의지와 결기 이해는 하는데 지난 1년간 양두구육했던 언론은 조중동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조중동도 왜 우리가 그때 그런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양심적인 척 하면서 졸라 물타기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김기현 물러났으니까 이재명 물러나라. 이딴 식의 보도라든지. 자, 그리고 김건희 잘못했다. 그런데 김정숙은 이런 식인 거죠. 특히 나는 요즘에 조중동의 일간지의 논조나 기조는 사실은 TV나 그러니까 종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종편 보고 나서 좀 기함을 토한 게 김기현 대표 사퇴와 이재명 대표 사퇴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니까 총선을 지휘할 수 없다. 뭐 라는 식의 그런 비판인데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것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어떠한 연관성과 공통점이 있는 건지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나는 종편에서 그걸 강조하는 걸 보면 좀 기가 차요. 비교할 걸 비교하고 아무튼 프레임화하자 이건데 조선일보 조중동은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되게 문제라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의 모닝 분노, 토요일 정오 분노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 있죠. 야, 또 나 이거 어제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개흥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민낯을 보고 계신 거야. 범죄심리학과 교수였나요? 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우리 이수정 교수님. 네, 이수정 교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욕을 바가지로 쳐먹어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이 말 한마디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냐고 말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진짜.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진짜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느냐 뭐 그 대목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지만 제가 타 방송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방송이어가지고 드렸는데 뭐 제 개인 방송이니까 열심히 흥분하고 캄다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보도를 보시긴 보셨어? 이번에 저희가 한 보도를 보시긴 보셨냐고.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자체로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했고요. 받은 자체로 문제라고 또 한 발 뺐죠. 기획해서 함정판 놈도 나쁜 놈이다.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놈은 더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의 소리 나빠. 장인수 나빠. 기획해서 함정판 놈이 이명수 나빠. 최재형 나빠. 심지어 영상으로 다 이런 식이야. 다 나쁘다는 거야. 받은 놈도 나쁜 놈이야. 그러면 김건희도 나쁜 거고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거야. 양비론이잖아, 양비론. 본질은 뭐예요? 함정 취재냐 수사냐 이런 거 우리가 다 집어치우자고 그랬잖아요. 본질은 여사가 받았냐 안 받았냐인데 대통령실은 반환 창고에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받은 거죠. 그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죠. 그걸 넘어서서 국정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본질 아니에요? 이분이 저보다 법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은 박사 출신 아니겠어요? 교수까지 했으니까. 저보다 학위도 있고 학식도 깊고 엄청 똑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한다고 나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공인이 되시려면 검증의 대상이 되셔야 되잖아요. 수원에 출마하신다는 거예요. 수원에 출마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걸 검증 받으셔야 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첫 번째,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그것이 명품인지 아닌지가 그게 예를 들면 명품이 아니면 명품이 아니면 문제가 아니고 명품이면 문제인 겁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함정 수사, 함정 취재 얘기가 나오니까
수사권이 있는 자들은 함정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취재가 그게 수사기관인가 취재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약간 조중동의 논리지. 서울의 소리 불법적인 취재했다. 그거죠. 그러면 뭐 불법적인 취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또 수사를 하려고 들겠지. 양쪽 다 털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은 건데요. 이 기사를 좀 더 나중에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이거 같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이수정 교수가 아이고 이수정 교수가 그 함정 취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건 어제 그 제 개인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요게 그 이수정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취재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MBC에 기자가 하나가 N번방 때 취재를 한답시고 N번방을 실제로 들어갔대. 근데 그분이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었고 자기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었고 제가 그런 불법 취재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취재를 하는 와중에 불법이 계속 발생할 것 같으면 다 의사결정을 해서 그 언론사에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자기가 취재를 한답시고 N번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막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징계를 받았다. 취재는 원칙이 있지. 왜냐하면 기자는 경찰이 아니니까.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수정 교수님이 약간 착각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자가 N번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접하거나 그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과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취재 과정으로 읽히는 것, 불가피하게 취재를 위해서 음란물을 봐야 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제 그 대목은요, 제가 100% 동의하거든요. 공감해요. 그 문제의식이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봅시다. 사회적 약자이자 절대적으로 피해자인 N번방 피해자들과 이수정 교수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도 취재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취재는 안 된다는 맥락의 비교인 거잖아요. N번방 잠입 취재,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N번방 잠입 취재와 코바나 컨텐츠 잠입 취재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라는 공적 인물, 어쩌면 절대 권력이자 아까 김순덕 대기자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VIP 제로이자 원일지 모르는 그녀의 행적을 취재하기 위해서 잠입 취재를 한 것과 사회적 위치가 다른 엄연히 다른 그 사회적 약자이자 절대적인 피해자들의 그 N번방 피해자들의 위치가 같냐? 어찌 보면 인권 유린을 당했다. 동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같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본질은 그 취재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위치와 N번방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위치는 엄연히 좀 다른 위치에 있다. 그건 우리가 구분해서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N번방에 들어가서 잠입 취재를 하는 것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또 따로 판단을 해보고 논란의 여지로 남겨두는 것처럼 이번 취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겨두되 김건희 여사는 이게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어디 가서 피해를 당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공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재의 무게는 좀 더 무겁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완벽히 다른 뭔가 같은 내용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엄연히 얘기하면 완벽하게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비교해 버렸잖아.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뭐 후속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저도 어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참고해서 오늘 방송 정리 차원에서 보시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이거를 또 잘라가지고 만들어 주셨더라고.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JTBC의 한 프로그램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수원의 예비 후보로 국민의힘 출마자이시죠. 이분이 JTBC의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어요? 라는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JTBC 한 프로그램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이런 질의 응답을 거쳤는데 잠깐 보시죠. 이거는 이제 게스트와 출연자들끼리 나눈 대화를 보시면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세요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수정 교수께서 그 대목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김칫국이니까.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아니하다. 그리고는 일단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어요? 라고 되물어봅니다. 일단 뭐 이수정 교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덕망과 인지도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지만 좀 죄송스럽게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명품백의 진위 여부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진짜면 문제고 가짜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동일한 의문을 가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그 뒤에 보면 질문을 바로 합니다. 가품일 수도 있다? 근데 받은 자체로 문제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봐요. 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이수정 교수께서도 다시 그냥 보여주세요. 가짜일 수도 있고 받은 자체로 문제다. 갖다 떼다 맡긴 자도 문제다. 그렇게 기획해서 함정판 놈도 나쁜 놈이다. 그걸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놈은 더 나쁜 놈이다.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다. 내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혼내줬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라는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여전히 가품이냐 진품이냐 대한 부분은 문제 제기의 하나로 남아있고 다만 이수정 교수도 받은 자체로 문제다. 서울의 소리도 문제다. 최재형도 문제다. 이명수도 문제다. 김건희도 문제다.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다. 모두가 나쁜 놈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은요. 함정 수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인데 이 대목인데요. 함정 수사는 안 되는 게 문제인데 함정 취재는 이란 질문이에요. 함정 수사를 하는 수사권이 있는 자들은 함정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취재는 그게 수사기관인가요? 라고 되물어보죠. 그러니까 최윤경이라는 분이 취재를 한 거죠. 이것도 수사를 한 건 아니니까 취재를 했다. 다시 되짚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딱 잘라놔요. 아니죠. 취재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MBC의 기자 하나가 N번방 때 취재를 한답시고 N번방에 실제로 들어갔어요. 뭐 위에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법 취재는 하면 안 된다. 딱 잘랐다는 거예요. 예? 취재를 한답시고 자기가 N번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막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징계도 받았다. 취재는 원칙이 있다. 왜냐하면 기자는 경찰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이수정 교수가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봅시다. 본방송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이건 꼭 짚을게요. 진짜 많이 떠들었어요. MBC 기자가 N번방 때 취재한답시고 N번방에 들어갔다. 취재를 위해서. 저는 일찍이 이런 어떤 함정 취재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 즉 함정 취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언론계, 학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가급적 내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장인수 기자 역시도 함정 취재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라고 먼저 선공개해서 이거를 논란의 여지로 짚어두고 본질은 따로 빼서 다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함정 취재 요건 중에 그 방법이 아니면 어떤 현장의 근거를 남길 수가 없을 시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나 녹취에 대한 사용을 인정한다든지,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공인이어서 공익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 취재가 허용이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개인으로서의 N번방 피해자들과 김건희 여사의 인권은 저는 똑같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50번, 100번 양보해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N번방 피해자들과 절대 권력이자 최고 권력일지 모르는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위치가 같으냐, 이 대목을 이수정 교수께 질문드리고 싶고요. N번방은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그 안에 음란부를 보는 과정이 하나의 취재 과정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눈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지 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방법 위에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취재가 가능하냐라고 이수정 교수께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수정 교수께서 이제 공인이 되시려고 하니까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이고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이런 대목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기자는 경찰이 아닌 것은 그 말 자체로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사각지대나 내밀한 곳에 대해서 폭로하고 알리는 것은 경찰이든 기자든 누군가는 해야만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이 있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님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모 엄청 커뮤니티에 트라부세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돈 먹을 놈을 처벌하자니까 받은 돈이 위조지폐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논리다. 뇌물을 받았을지 모를 사람을 수사하자니까 그 뇌물이라는 게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뇌물이 맞긴 맞는 거냐라고 되물어본다면, 이게 마치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 즉 범죄 혐의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수정 교수께서 범죄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신다는 분이 더더욱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요. 공직자의 첨령도, 공직자의 윤리의식,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자의 공적 마인드가 과연 어떤 분과 같아서 이러시는 건 아닌지 싶어서 심히 유감을 표해봅니다. 저같이 박사학위도 없는 무학 나부랭이조차, 이런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조차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을진데,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시면서 준 놈도 받은 놈도 취재한 놈도 다 나쁜 놈이다, 모두 처벌하자, 이런 양비론으로 이 사안을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예비 후보로 나선 공직자 후보자의 마인드로 과연 맞느냐, 이 질문을 꼭 들어야만 해서 이 긴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습니다. 야, 진짜 근데 엄청 말이 빨랐죠. 뒤에 이제 손님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빨리 이제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 빨랐고, 아무튼 저 내용이에요. 저 내용을 아까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설명드린 건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본래 내용으로 이어가죠. 뭐 아유, 저 얘기 또 해서 뭐해. 이수정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이걸 봐야죠 이제. 저의 어떤 개인 방송에 와주신 3만 명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MBC에 또 뉴스가 났어요. 예, 어제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죠. 이후 이 매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선물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달쯤 지난 작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라는 최재형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자 가방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최 목사는 이보다 석 달 전 명품 화장품과 향수 179만 원어치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서울의 이런 소리는 내용들로 이달 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고발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어쨌든 박영식 얼굴이 MBC 메인 뉴스에 또 걸리는 그런 위대한 일이 위대한 일이 있었다.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와이프랑 집에 있다가 그냥 유튜브를 틀었는데 저게 뜨더라고요. 근데 저거 보고 나서 MBC도 그러면 이제 방심위가 JTBC를 뭐라고 징계했는지 아시잖아요. 긴급 심의에 착수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JTBC가 방심위의 그런 긴급 심의 착수 이후에 거의 영상화되는 매체들, 종합편성 채널이나 지상파 뉴스에서는 이 관련 보도를 볼 수가 없었는데 MBC에서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많이 어쨌든 알려지게 됐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어쨌든 문화방송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검찰에 고발이 됐고 배당이 됐다라는 거 형사 1부에 중앙지검 이 얘기했고요. KBS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KBS는 실제 그 화면이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안 봐서 모르는데 같이 볼까요? 근데 단신 처리했네. 단신 처리했다. 단신. 그냥 자료 화면인 윤석열 것 같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영상 써줘야지. 그죠? 우리 갈고리님께서 물어보시는데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방송하나요? 물어보시는데 다른 건 아니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언론들이 제가 굳이 이렇게 찝지 않아도 많이 보도해주면 저는 이 라이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원래 오늘 토요일 오후 1시 5분에 박PD 수첩이라는 제 정규 업로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굳이 할 것 없이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 보도를 다 정리를 하자.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냥 내가 하자 싶어가지고 그냥 보도를 다 정리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오랜 시간 봐주시는 분들 제가 그 잔기술 좀 부릴게요.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BGM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BGM도 틀어놓을게요. BGM 살짝 깔립니다. 이제 말할 때. 자, 이제 기사를 봅시다. 자,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나서나 김건희 등 고발 사건 형사 일부에 배당 프레시한 보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한겨레의 이제 사설인데 여기 뭐 클린룸 방문한 거 요거 나오고 있죠. 반도체 동맹 포장하려다 대사 초치당했다. 여러분들 대사 초치에 대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워낙에 많은 보도를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그 네덜란드 대사 불러서 국빈 방문 의전 우려 전달했다.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이 이제 어제 조간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없죠. 이거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처음 보는 일이에요. 과도한 요구 국빈 방문 의전 조율 과정에서 한국 쪽의 과도한 요구에 네덜란드가 한국 대사를 초치했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문제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그 국빈 방문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1일에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우리 그 네덜란드에 가 있는 한국 대사가 초치를 당하죠. 이제 초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국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또 복납하는 일을 벌였다든지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을 실었다든지 이래버리면 우리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일본 한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야 이거 니네 잘못된 거야라고 항의를 하잖아요. 항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대통령 국빈 방문이 12월 11일이었으니까 12월 1일에 네덜란드 측에서 대통령을 불러서 초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게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아닐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내용을 중앙일보 내용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외교부 뭐 하나의 부서 더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네덜란드 측에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조율이 안 된다. 상당한 의견 차이가 많고 이게 대부분 윤 대통령 부부를 의전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이 모든 업무는 제가 어제도 그 외교 국방 안보 국가 행정 전문가들에게 실제 물어봤는데 외교부에서 주로 이걸 다 해요. 외교부에서 하는데 외교부가 상대 국가와 조율을 하고 그거를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이 다 아마 서면으로 받았거나 내용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얘기를 쌩까고 대통령실이 또 따로 요구를 했다든지 뭐 그런 방식의 그 원웨이 하나의 루트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산발적인 요구가 들어가니까 막 열받잖아요. 야 니네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이제 초치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사 초치는 이제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 의혹을 해명하고 제발 이제 대통령님 그만 좀 나가라. 나갈 때마다 이게 뭐냐 진짜. 그만 좀 나가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문제 있는 보도죠. 대통령실의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즉각 개최해달라고 촉구를 했다. 뭐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초강수를 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요 좌우가 없는 겁니다.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가지고 대통령실과 군사령관의 통화가 있었고 실제 대통령이 뭐 의혹입니다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일종의 외압을 행사했다면 전 대통령도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어디 감히 국민을 지키지 못한 수장 따위가 사단장의 그 책임 하나 안 지게 하려고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의혹을 받습니까? 대통령이 안 하고 꼬리를 자르더라도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정황은 이미 조금씩 나와 있는데 실제 그 세부적인 과정들이 드러나서 이런 내용이 실제 어떤 근거로 존재한다면 저는 이거 진짜 실제적인 탄핵 사유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최상병 사망 사건, 즉 최상병의 유족, 부모님, 최상병의 어머니와 아버님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는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이 사안은.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군대 보내겠어요? 이랬는데 군대를 왜 가라 그래? 왜 가라 그러냐고. 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 뭐 안 한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해 그냥. 단독으로 해서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도 엄청 고집 피우고 있어서 될까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일요신문에서는 제가 이제 클릭한 기사들별로 공관위 뒤로 미루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 진퇴양난이다. 이제 이 대통령이 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부분 이제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수정 교수 기사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운영위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촉구하는 사안들 기사로 많이 나와 있고요. 신속 수사될까? 포스저널이라는 어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되겠냐? 물어볼 걸 물어봐라. 되겠냐고. 아니 되겠냐고. 근데 이거 되면 대통령 진짜 후배들 잘못 키운 거지. 우리 검사 나으리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조차 선택적이야 내가 보면. 지들한테 살아있는 권력이 정해져 있어. 지금 대통령은 아니겠지. 검사 선배인데 미쳤어요? 절대 안 그러지? 자, 임명진 선생님, 임명진 목사, 김건희 리스크에 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뷰스앤뉴스의 보도인데요. 자, 요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눈과 귀를 가리지 마라. 자, 지금 조중동하고요. 여타의 언론들이 대개 이제 이 사안을 덮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 같잖아요. 특검법을 거부할 것 같으니까 거부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부활시키라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왠지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요구한 사안을 대통령이 받아준 게 돼요. 근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 특별감찰관 원래 임명했었어야 됐고요. 이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이 안 됐었다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 없어졌고, 그리고 제2부속실 없어졌고, 정책실장이란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없었고, 뭐 이렇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대통령이 어떤 카드로 네덜란드에서 짱구를 만약에 굴렸다고 한다면, 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로 임명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제2부속실 부활시킨다. 그래, 니네가 하도 지랄하니까 내가 만들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사라져요? 사라지냐고.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에 대한 명분이 떨어져요? 떨어지냐고. 셋째, 그래서 수사하지 말까요? 하지 말아요? 넷째, 대통령 잘한다고 박수 칠까요? 미쳤냐? 지금 그거 말고도 몇 갠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랑스에서 술판 벌인 거, 지금 최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있는 거, 이런 거 다 어떡할 겁니까? 이것만 있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롯한 외교 사안들, 외교 문제들 대통령이 뭐 잘했어요? 잘했냐고. 문제가 덮여지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의 사당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까지 나아갈진 모르지만 이거 말 잘해야 돼. 나 지금 또 경찰 불려갈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실제 힘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보도로 다 나오고 있잖아. 멀쩡한 당대표 몰아내게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김기현에게 방 뺐으면 좋겠다, 뭐 어쨌다, 뭐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자체가 공천 개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에 예산국회 때 와가지고 야당한테 악수하는 모습, 윤석열이 달라졌어요? 윤석열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다 개소리예요.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우리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 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된다.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냐고.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거 하나 없다고 봅니다. 열심히들 하시고요. 열심히 한번 목소리 내보세요. 미디어스에서도 우리 이수정 교수님 반박하고 있고요. 예, 판탕님 캄다운 해달라.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짜증을 내면 사람들이 화낸다고 알아듣고요. 화내면 거의 이제 분노했다고 뭐 거의 이제 알아듣죠. 대부분 이제 중앙지검 형사일부에 배당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죠. 야,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야. 장족의 발전.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 지난주 토요일에 비해서 어쨌든 검찰이 배당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권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 그리고 강득구 의원, 에? 진거리 형님 여기 나와 계시네.
예, 자, 우리 임세은 누나 여기 있고요. 안진걸 소장 있고 강덕구 의원 있고요.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죄송해요. 주목을 못 받았다. 그건 사실이라서 제가 팩트여가지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주목을 해달라 이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응원해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강덕구 의원님. 영종도 연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어제도 사실은 어제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다. 저기 누구지? 변강세 이거 보면은요. 이거 어제 제가 나온 방송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보세요. 근데 여기 댓글이 톤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여기 그런 댓글이 있을걸? 어제 의총에서 댓글이 아마 그런 댓글이 많아요. 박영식 씨 이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기 싫다. 왜 이렇게 나대냐. 그런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좋은 댓글이 많이 있네요. 어머, 이런 댓글은 너무 감사하다. 여기 봐봐. 요렇게. 요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 넘치 뭔가 산만한 느낌. 낄끼빠빠 안 되셔서 패널 의견 잘 안 들림. 진행 톤이 높아서 집중 안 되고 듣기 힘들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텐션이 넘사. 목소리가 뭐 이런 의견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냉정한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죠. 뭐 어쨌든 좀 뼈아픈 지적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흥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이 돼요. 뭐 흥분을 안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요런 이제 강덕구 의원 기사 많이 나와 있고요. 영종도 연두님 화낼 줄도 아시네. 큰 연모님 내귀의 캔디. 카이저 소재 사녀님 목소리 개 좋은데 잘 때 들으면 완전 잠 잘 옴. 그때는 화를 내지 않잖아요. 자, 요런 기사 형사부 배당 기사 많이 나왔고요. 김건희 명품을 포털에 검색해 보자라는 운동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오시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 기사가 많이 나왔고, 자, 또 하나의 이제 멍멍이 소리 또 하나 여기 보도되겠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라는 뭐 언론인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이겁니다. 김건희 특검하려면 김혜경, 김정숙 특검부터 하라. 특검이 어떻게 발의가 되는지를 아시는 분일까요, 이분은?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특검 신숙희 박사님, 특검은 특검법은 누가 발의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민의힘 보고 하라고 하세요. 김혜경, 김정숙 특검하자고 여당 보고 하자고 열심히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혜경 잘못 없음, 김정숙 잘못 없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특검법이 발의되려면 실제 위법성이 조각이 돼야 되고 적법하지 않은 사안들, 불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그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 그 의혹이 충실히 반영이 돼야 특검법이 발의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신숙희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우리 이거에 동의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은 특검법 발의하셔가지고 절차 밟아서 특검법 발의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안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건희 특검 하려면 근데 이 전제는 잘못됐죠.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되는 거죠. 김정숙의 대통령 전용기, 김혜경의 법화 사용이 문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이 내용, 대통령 전용기 탑승 의혹, 김혜경의 법화 유용이나 사용 문제와 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오늘 제가 일일이 목소리를 높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괴가 같냐 하는 말씀을 이분께 꼭 또 드리고 싶네요. 이분 아까 성함이 뭐라고? 신숙희 박사님, 호주에 계시는 분인데 예, 열심히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대부분 형사부 배당 얘기고, 요거는 또 이제 문제는 김건희가 아니다라면서 김민아 칼럼니스트의 김민아의 훅이라는 내용입니다. 아휴, 정말 이런 거 맨날 신문들이 싫으면 뭐야, 이제 경향신문만 딱 봐도 어차피 어떤 내용일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제목만 봐도 이제 감이 올라 그래. 예. 대통령이 어 예를 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나 몰래 간식 먹은 우리 강아지도 특검하라. 뭐 그런 댓글도 주시고요. 어 그래요. 문제는 김건희가 아니고 누구야? 문제 대통령이죠. 예,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칼럼도 여러분들 이따 시간 나면 보시고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만하라고 거실에서 유무원의 압박을 하는 것 같아서 기사를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김건희 리스크 민심의 바다에 던져졌다. 뷰스앤뉴스의 보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자 보도로는 귀국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홍이나 특검 또 개각 관련해서 과제가 산더미다, 이제 이런 보도인 것이고, 이거는 중앙일보의 민심의 바다 위 김건희 리스크, 이것도 어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짧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도 양비양시론이에요. 양비양시론인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문제 삼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랄까 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 제가 한번 인터뷰했었는데 오창익 선생님 칼럼 되게 좋아요. 정동 칼럼인데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저랑 아주 문제의식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더구나 국정 운영에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인 만큼 언론의 주목은 당연한 거지만 다수 언론은 짐짓 모른 채로 일관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고, 대통령 부인과 야당 대표의 부인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무척 다르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언론 보도도 쏟아졌고 심지어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까지 했다. 같은 사건으로 압수수색만 4번이나 했다. 그런데 김건희 관련된 보도는 뭐냐? 대통령의 부인과 도지사의 부인에 대한 언론의 대접은 사뭇 달랐다. 네. 뭐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오창익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완벽하게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나 이거 못 본 건데 이거 잠깐 보고 가도 되나요? 홍성걸 선생님은 이른바 약간 오른쪽으로 알려지신 분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이어졌다.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가 민심이라는 걸 깨달은 결과일 것이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떠밀리듯 밀려서 내려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물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 욕심이란 과욕이라는 것을 깨닫는 대가는 그처럼 아픈 것이다. 이분은 지금 장제원과 김기현이 물러난 게 혁신이라고 보시는 건가? 저랑 완전 생각이 다르시네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선생님. 어쨌든 비록 늦었지만 장제원, 김기현 두 의원의 결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대위로 가서 여당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게 홍성걸 교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연합뉴스 TV도 그랬고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던 분인데 굉장히 젠틀한 분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좀 저랑 많이 다르시네. 예, 많이 다르네요. 한동훈, 원희룡 등 언급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비대위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걸림돌이 된다.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누가 됐든 강직한 선비 정신을 가지고 중도 확장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된다. 이거 지금 김한기를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 김한기를 부르는 느낌인데? 기성 정치권과 관계가 좋고 매우 높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된다. 매우 높은 도덕성 누굴까요? 홍성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나 되게 궁금하네요. 용산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용산에 쓴소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뭐랄까요? 저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 기성의 시각으로 있잖아요. 기성의 시각으로 지금의 현 사안을 바라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언론밥을 먹었던 사람이라서 막 조간도 보고 여러 인터뷰를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틀려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틀린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예측이 틀려. 전망도 틀리고 분석도 틀려. 진단이 잘못되면 예측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조간만 보시거나 레거시 언론만 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용산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 용산에 쓴소리한다? 대통령에게 반하는 의견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오게 된다? 아닐걸? 비대위원장은 그냥 뭐랄까 그냥 완전 직수기죠. 정수기가 아니라 완전 직수기죠. 직수기. 예, 중도 확장이 가능하고 보수적 가치와 남다른 도덕성을 갖추어야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동등한 가치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제 뭐 다선 의원의 이미 노인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이제 김종인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거나 아주 원로급의 사람이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도 않다. 그럼 잠깐만, 한동훈도 아니고 원희룡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올드보이도 아니야. 그러면 누가 오라는 건지 모르겠고. 자,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잘 와야 된다. 뭐 그런 의견으로 여기까지 읽히고요. 마지막으로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사안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민주당의 요구다. 다른 사안과 달리 집권 여당의 반대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해도 기소하지 못했으니 문제가 있을 리 없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문제가 다르다. 홍 교수님 그래도 위에 거는 내가 반응 못 하겠는데 아래 거는 의견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의견이 달라요. 이거는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짚어봤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해도 기소하지 못했으니 이거 다시 얘기해? 이거 다시 얘기해줘야 되냐고. 성걸이 형 진짜 성걸이 형 답답하네. 성걸이 형 답답하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2년 넘게 기소하지 못했다고. 진짜 답답하네. 검사가 검사 수사하는 거 봤냐? 검찰이 검찰 수사하는 거 봤냐고.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서 유죄를 묻는 거 봤냐? 검사가 검사 징계하는 거 봤냐? 검사가 검사의 집안을 후드려 패는 거 봤냐?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 나 이 논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약간 능지의 문제야. 능지. 이거는 능지의 문제야 진짜.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어도 안 됐다. 근데 자, 이 시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제가 있을 리 없다. 이게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걸이 형, 뉴스타파에 이번에 올라온 김건희 여사 통정 매매 의혹 녹취록 보도 좀 보세요. 성걸이 형, 김건희 여사 통정 매매 의혹 있는 그 뉴스타파의 가장 최근 보도를 하나 보시라니까?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무슨 녹취록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보시라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해도 기소하지, 이게 왜 기소하지 못했냐고. 이거 우리가 짚어야 돼요? 이제 힘들다. 나도 이제 이거 얘기하기 힘들다.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건은 문제가 다르다고 보시는 거, 이거 아주 뭐 합리적인 시각인데요. 자, 이에 대하여는, 자, 이분이 또 왜 그 순진한 시각으로 보고 있냐 보세요. 적극적인 해명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겠냐? 하겠냐고요. 나아가 일가 소유 양평 땅을 매각해 그 차익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기부 하실 수 있지. 두 번째, 왜 기부를 해서, 이 해결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뭉뚱그리지 말고 변경안이야 원안이야? 변경안이야 원안이야? 선거령. 홍성걸 교수님, 저보다 훨씬 더 정치를 많이 알고 똑똑하신 우리 홍성걸 교수님께 꼭 묻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변경안이야 원안이야? 이거 답하세요. 원안으로 해결하고 기부해야 돼? 기부를 하면서 변경안으로 가야 돼? 뭔지 한번 앞뒤 순서를 우리가 맞춰보자. 야, 이게 뭐 어쨌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되게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동의해주지 마시고, 홍성걸 교수님이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화가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어찌됐든 좀 문제가 다르다고 접근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도로 보자면 세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모. 그래도 홍성걸 교수님, 예, 참 잘했어요. 일단 한번 찍어드립니다. 예.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뭐 요렇게 이제, 야, 우리 11페이지까지 왔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건 아마 이제 검찰에서 어쨌든 배당을 했으니까, 형사 일부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오늘 카메라가 뻥 나서 방송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하게 됐는데, 그래요. 뭐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 것도 즐겁고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봤는데 카메라 멈춘 거 봐. 카메라 멈춘 거 보세요. 아, 참. 어쨌든 이 카메라로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그냥 요 대목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대통령님이 실제 갈수록 좀 힘든 정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왜 힘든 정치를 하고 있냐고 저는 보냐면, 대통령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고개 숙일 부분에 고개 숙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통령실 군사령관과 통화,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아까 짚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게 되거나, 이거 뭐 이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 그런데요. 이거 실제 가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경로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만약 경로를 하신다면. 세 번째,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당무에 반복적으로 개입하시는 부분도, 이것도 이제 바꾸셔야 돼. 그만해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 요즘 이거 진짜 재미있다? 뭐다?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셔요? 요즘에 난립니다, 진짜 이거. 진짜 난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보는겨. 이거 보셔야 돼. 왜냐면 요즘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고요, 제일 참신하고요, 멈출 수가 없는 드라마입니다. 쿠팡 플레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쿠팡의 로켓 멤버십에 가입이 되셨다면 이건 이제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그 어떤 K 컬처, K 드라마 산업을 살려주신다는 의미로, 게다가 뭐 쿠팡을 살려주자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OTT 서비스들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한 플랫폼만 크는 거보다는 어쨌든 다른 플랫폼들도 좀 같이 자라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말고도 이제 쿠팡 플레이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여기저기 이제 보면은 유익한 컨텐츠들이나 재미를 주는 컨텐츠들, 완성도가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는 뭐 가장 수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전 진짜 어제 보면서 임시완 배우 연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탁월하게 연기를 잘하는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는 장면에서 웃음도 주지만 그 공감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웃픈 눈물 있잖아요. 되게 찌질하고 굉장히 슬프게 오열을 하는데도 그 장면이 웃긴 거야. 그런 그 감성을 지녀야 되는 연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제가 내용은 여러분들 스포일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은 접해보셨으면 좋겠고, 요번에 이제 술꾼도시 여자들에서 인기 있었던 분이죠. 예. 이선빈 배우인데 너무 연기 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의 배경이 그 예전 90년대 중반 후반에 그 충청남도 부여를 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한테 익숙한 충청남도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아직 연기가 조금 덜 미숙하셔가지고 사투리를 안 쓰시는데, 사실 우리 저기 아산백호 역할을 맡으신 이분도 그리 뭐 이렇게 뭐랄까 사투리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뭐 이선빈 씨하고 임시완 씨의 경우에는, 특히 임시완 배우의 경우에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보더라고. 어색한데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겨 아닌겨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굉장히 근데 특히 여기 나오는 조연들 있잖아요. 야, 조연들도 엄청 연기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예. 근데 대표적인 주목해야 될 조연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분입니다. 바로 고무장갑 끼신 분 있거든요. 조호성이라는 역할로 나오시는 이분인데, 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시는 드라마일까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소개해드리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가 다 돼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어색한 각도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카메라가 갑자기 마탱이가 가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을 좀 불러드리고, 블랙잭님, 시안님, 카이조 소재 산업님은 아시나 보네요. 예, 그런겨? 하시는데, 이거 제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마약 관련된 수사를 받으셨던 이선균 배우가 나온 나의 아저씨가 저의 인생 드라마이고, 사실 그 전에는 내 멋대로 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의 작품이 굉장히 어떤 제 인생의 드라마를 보는 시각과 그 어떤 그 일대기를 장식하는 큰 변곡점을 남겼던 작품들인데, 야, 근데 아마도 이 소년시대도 코미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재밌게 보는 드라마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금 막 들어오신 블랙잭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를 혹시나 또 모를 것 같아서 마지막은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자, 뭐요? 뭐요 이게? 우는겨? 아이 괜찮은겨? 아 뭐가 그렇게 슬픈겨? 응? 아니 왜 그러니까 묻는 말엔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곳에 가지고 그냥 안타까우신 분 모셔와서 휴지로 닦는겨? 응? 아이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요? 그냥 기자들이 묻는 말에 그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닌겨?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이 어떤 건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겨? 근데 뭐 그냥 본인이 하는 거 하겠다고 그냥 뭐 아무튼 국가 배상법 뭐 이런 개정하자고 이제 어머니를 모셔다가 또 얘기를 듣는 건 참 좋은데 그지? 눈에 뭔가 들어가서 우는겨? 아무튼 오늘 얘기의 시작과 끝은 즙동훈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밖에 날씨가 엄청 추워서 눈이 펑펑 온다고 하는 제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라이브를 할수록 느끼는데요. 야 이제는 실시간 채팅이 이제 100명이 되는 시대가 언젠가 올지도 모르겠다. 야 이게 40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게 온 분, 일찍 온 분 모두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김건희 띄고 명품을 검색해서 아직까지도 근데 이 보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어? 라고 묻는 분이 실제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보도도 좀 링크해 주시고 혹은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녹취가 등장했다. 이제 그 대목이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기사 좀 많이 봐주세요. 이거 많이 봐주세요. 이거. 자,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 오마이뉴스 치시고 가족의 영광이라고 치시면 돼요. 가족의 영광. 이게 보시면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보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한 내용인데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 내용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미납 세금이 뭐 만료하는데 5,700일이 걸렸다라는 사실관계라든지 뭐 최은순의 법정 자백, 최은순이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투기 88명 중 1명이었는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 뭐 투기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국세청이 공개한 내용 중에 이렇게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만 보도되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박유천 씨랑 쌍칼 박준규 씨가 뭐 세금 체납했다 이런 기사는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사는 안 나와 또.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 그리고 위에 이제 보면은 뭐 가족회사 임원으로 329개월 동안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띄고 가족의 영광 치시면 이런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 일가, 그러니까 김건희 모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쓴 기사인데 이거는 필히 알려져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예, 필히 알려줘야 되는 내용인데 안 알려져서 문제고 뉴스타파 안 알려져서 문제고 김건희 띄고 명품 많이들 검색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즙동호님의 하찮은 정치질 이거 하찮다고 많이들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방송으로 아마도 11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카메라를 저쪽 봐. 이쪽 카메라 켜져 있는 줄 알고 이쪽 봐야 되는데. 오늘도 고맙습니다. 큰연모님, 시아님, 홍진아님, 카이저 소재 산업님, 찐파랑님, 블랙잭님, 얼스님, 꼬미문님, 영종도 연두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홍진아님도까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댓글 다 일일이 소개 못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40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빠빠이 안녕.